맨발로 걸으니 서늘한 바람과 약간 시원한 듯한 모래밭의 촉감이 맨발에 느껴집니다. 괜찮아, 딱풀로 이용해서 그리고 싶은 모양을 그려봐. 유치원 원격 수업에서 도화지에 마음대로 풀을 바르고 흙을 덮은 뒤 털어서 모래 그림을 완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모래놀이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주제였습니다. 모래놀이터에 앉아서 할 만한 공간도 있어서 이렇게 흰 도화지에 풀을 바르다니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에 반가운 마음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뭐가 나왔어? 이거 뭐야? 지팡이가 나왔네. 의도한 그림은 아니고 풀로 이리저리 문지른 것입니다. 딱풀로 이용했는데 다음에는 물풀을 가져와도 아이들이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는 아이들이 늘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래놀이 도구도 챙겨오고 이렇게 모래 그림도 그려보고 또 여러 장난감도 챙겨 나오는 편입니다. 9월이 되니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늘 더웠는데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도 아침 10시인데도 지금 땅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원해요. 이제 가을이 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1년 전에 맨발 걷기를 알고 시작하던 때도 지금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작년 9월 초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느낀 1년 동안의 그 땅의 촉감, 다닌 곳마다 느껴지던 흙의 느낌들은 1년을 떠올리니 한꺼번에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는 저와 아이들의 면역력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맨발 걷기를 알기 전 아이들이 누군가 감기 환자만 스쳐 지나가도 바로 옮는 느낌이 들었던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에도 많이 신경을 써줬었고요. 그렇게 공들인 음식들을 아이들은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아프면 잘 못 먹기도 하고 또 나을만 하면 다시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어요. 또 두 명 모두 쌍둥이다 보니 늘 같이 있어서 늘 함께 같은 감기에 걸리니 간호하느라고 동동거리다 보면 저도 결국 막바지엔 같이 감기에 걸려 항생제까지 처방받고 이겨내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유명하다는 소아과들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보살폈지만 애써 나아도 다시 금세 새로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소아과가 너무나 고맙지만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가득해졌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건강해진 상태였는데도 로봇 태권브이 키즈 시설 앞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또 갑자기 질병에 옮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 얼어붙듯 잠시 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며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던 그 순간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작년 7월, 8월 중순 내내 아팠던 아이들이 환절기엔 찬바람이 불면 또 어떻게 견뎌낼까 싶어서 소아한의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한약이 잘 맞지 않아서 그 한약은 먹지는 못했고요. 몇 번밖에 못 먹었고요. 이렇게 고민이 많던 저에게 엄마가 그 여름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맨발 걷기에 관한 글을 보고 실천해 보니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시며 매일경제신문에 소개됐던 박동창님의 그 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맨발 걷기를 바로 시작을 해 보았고요. 맨발 걷기에 관한 책 4권도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박동창님의 책은 직접 구입도 해서 지금까지 자주 읽어보고 있고요. 한 3번 가까이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실천하니 2달 가까이 되면서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프지 않았고 너무 아파서 결석한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쉰 날들은 있었는데요. 그날도 보내려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병결이 잦던 우리 아이들은 작년 맨발 걷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유치원에서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장염 그리고 독감 같은 질병에 걸려도 그저 지나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고 맨발 걷기를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서 맨발 걷기의 효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쌍둥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끔은 마사지를 받아야 제 뭉쳐서 딱딱해진 근육들이 겨우 풀리곤 했는데요. 못 견딜 정도가 되니 그냥 두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등 마사지를 가끔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부턴 그 이후로 등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병원에 가는 횟수도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마사지샵에 가는 일도 없었으니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자연적으로 풀리니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 밤까지 더울 때 아이들이 쉽게 잠들라고 밤에 열대야 취침 모드로 2시간 정도 에어컨을 예약하고 잠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약간 추웠는지 아침부터 장기침이 나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맨발 걷기가 생각나서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9시 반쯤 모래놀이터로 향했었어요. 한여름 더위 그리고 늦여름 더위 이럴 때는 아침 시간이 가장 아이들과 맨발로 모래놀이 하기에 좋더라고요. 이날 처음에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가끔 장기침도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땅에 맨발을 대고 있는 30분이 흐르고 나서부터 그런 증세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매번 겪어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알리고 싶습니다. 요새같이 건강에 관심을 가질 만할 때 맨발 걷기를 다 같이 실천한다면 한 사람의 면역력과 또 집단의 면역력이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맨발 걷기는 한번 매력을 알면 수시로 하게 되고 또 조금만 몸에 안 좋은 신호가 올 때 땅에 맨발을 내면 완전히 공짜로 만날 수 있는 건강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속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알릴 때 주위에 맨발 걷기를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좋다는 걸 알아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정말 요새는 도심에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주변에 공원이나 또
아파트 주변에라도 또 모퉁이 땅을 찾아보면 걸을 만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또 찾아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제 아이들이 작년 유치원도 안 가는 그 방학 여름 내내 수족구, 구내염 그 이후로 각각 폐렴과 축농증에 걸리면서 내내 고생한 그 아픈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효능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몸의 염증의 근원인 과도한 활성산소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맨발로 걷기만 해도 음전하를 띠고 있는 맨 땅에 무수한 자유전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나무에 맨손만 대고 있어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땅의 흙을 맨손으로 두드리며 놀이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맨발로 걷기를 하면 발에 지압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몸이 땅과 접촉을 하게 되면 몸의 전압이 0V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땅으로 배출이 되니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야외에서 자연을 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맨땅 모래놀이터에서 발로 자연스럽게 땅을 밟으면서 놀다 보면 지압 효과도 있고 몸의 전압도 0V가 되고 활성산소도 배출되고 제거되니 아이들과 제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우리의 장 건강도 좋아지고 붓기도 좋아지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 하면서 혹시 가시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것에 발을 베이면 어떡할까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고요. 10년에 한 번 맞으면 파상풍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앞을 계속 주시하면서 다니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한번 산에서 야자 매트를 지나가다가 그 위에 살짝 나와 있는 야자 매트에서 살짝 삐져나온 그걸 바로 빼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상처가 난 건 아닌데 저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야자 매트는 밟는 걸 조금 피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야자 매트를 다니면서 찔린 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에 다닐 때 조금 또 평탄하고 좋아 보이는 길을 좀 골라 걷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산에 오르내릴 때 맨발로 걷게 한 일은 거의 없었고 안전해 보이는 좀 그런 곳에서 평지 같은 곳에서 맨발로 좀 다니게 하는 그런 정도로 했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할 만한 그런 야트막한 공원이나 또 맨발 놀이터, 모래 놀이터 이런 곳에서 맨발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맨발 걷기를 하시는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늘 그래도 각별히 주의하고 또 빗길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웠던 겨울에는 마음껏 맨발 걷기를 자주 못했기 때문에 봄이 오기를 참 기다렸는데요. 봄이 오는 그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계속 지금까지 외출이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래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맨발놀이 하는
올해의 시간들은 아이들과의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려면 자연을 찾아가야 하니 아이들은 자연 숲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설 유치원이 원격 수업을 하는 그 긴 시간에도 날씨가 허락하는 한 아이들과 맨발로 놀이할 모래놀이터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들인 변비, 호흡기 건강 이런 부분이 모두 맨발 모래놀이를 하면 그날 하루에는 그 일상의 문제가 사라지니 계속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날씨 탓을 하며 며칠만 안 나가고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좀 맨발 걷기를 해야겠다 싶은 컨디션으로 돌아가는데요. 1주년이 되었어도 맨발 걷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맨발 걷기는 매일매일 계속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사계절 내내 해보니 사계절 모두 맨발 걷기를 하기에 매력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눈 오는 날 다음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비 온 다음 날이나 사시사철 맨발로 서 있어 보면 그 땅의 매력이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접지가 잘 돼서 촉촉한 땅에 발을 대고 있으면 몸이 금방 시원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건강해지는 걸 금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겨울에는 아이들과 맨발놀이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아쉽지만 주로 저 혼자서 하곤 했는데요. 아이들도 제가 운동장에서 맨발로 다니고 있으면 쉬워 보이니까 옆에서 따라서 잠깐 발을 댔다가는 차가우니까 금방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자서 또 눈이 온 길을 땅에 맨발을 대보니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시원해지는 느낌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도 겨울철 맨발 걷기는 몸이 약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으로 온기 있는 땅에 맨발을 조금씩 대는 걸로 만족을 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겨울철이어도 저는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올해 1, 2월 사이에는 제가 아이들 전집을 여러 질 드리면서 아이들이 수시로 가져오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목이 좀 아프기도 했는데요.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용기 내서 하면 안 나오던 장기침이 나오다가 결국 오히려 호흡기가 깨끗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겨울철에 찬기운을 만나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컨디션과 날씨를 살피면서 가끔 해봤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거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저는 틈나는 대로 해볼 생각이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들이 사라지고 또 항생제를 먹어야 할 일이 거의 없어지니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난 9월 이후로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는 좀 흔했던 그 항생제 복용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 충치 치료하고 한 번 항생제 먹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온 후에도 그리고 더울 때도 그리고 추울 때도 그때그때 자연은 찾아가서 만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기적이
저에겐 가장 값진 선물이었는데요. 흙을 맨발로 걷다 보면 푸른 하늘도 더 파랗게 보이고 초록색 숲도 너무 반갑고 새소리도 더 예쁘게 들리면서 자연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건 순전히 덤인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참 추천할 만한 건강 실천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해주신 허스 목공TV님 그리고 마음의 둥지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늘 큰 힘이 됩니다.